나이가 들수록 친했던 친구가 불편해지는 이유. 그대들은 이런 경험이 있는가? 젊은 날에는 가장 편했던 친구가 나이가 들수록 어쩐지 불편해지는 순간 말이다. 말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함께 앉아 있어도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 연락을 주고받고 나면 괜히 기운이 빠지는 날도 있다. 사람들은 일을 두고 우정이 식었다 말하고 사이가 틀어졌다고 여긴다. 그래서 스스로를 탓하거나 상대를 탓하며 마음을 닫는다.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사람을 오래 바라보며 이 불편함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 친했기에 생긴 이 거리감이 과연 변심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며 자연스레 생겨난 어떤 변화의 신호인지를 말이다. 오늘은 친했던 친구가 나이 들수록 불편해지는 까닭을 차분히 짚어보려 한다. 사람 사이의 불편함은 낯선 이에게서 올 때보다 가까웠던 이에게서 올 때 훨씬 깊게 남는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무례를 겪으면 그 자리에 화가 남고 끝난다. 그러나 친했던 사람에게서 같은 일을 겪으면 그날 이후 마음이 오래 흔들린다. 왜 그 말이 나왔는지, 왜 그 태도를 보였는지를 혼자서 여러 번 되짚게 된다. 그 중에서도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서 느끼는 불편함은 더 설명하기 어렵다. 가족처럼 매일 보는 사이도 아니고 우더른처럼 조심해야 할 관계도 아닌데 그 불편함은 마음 안쪽에 조용히 남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이 이유가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친구란 원래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던 사람이고 굳이 말로 풀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자연스럽게 여겼던 사이였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친구에게서 들으면 의미가 달라진다. 다른 사람이 했다면 별 생각 없이 넘겼을 말이 친구에게서 나오면 마음에 걸린다.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친구에게서 느끼는 불편함에는 늘 이런 마음이 함께 따라온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막연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답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더 오래 마음에 남는다. 더 아픈 이유는 이 불편함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까웠다는 이유로 차마 말하지 못하고 정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한 번 더 참고 넘긴다. 그러나 참고 넘긴 말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인다. 나는 유배지에서 사람들이 친구와 멀어지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다. 그들은 크게 다투지 않았다. 소리를 높이거나 서로를 헐뜯지도 않았다. 다만 예전처럼 마음을 다루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처음에는 서운함을 삼켰고 그 다음에는 만남을 줄였으며 마침내는 안부를 묻는 횟수마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그 과정 어디에도 뚜렷한 사건은 없었다. 그래서 친구 관계에서의 불편함은 상처라기보다 당혹에 가깝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말할 수 없어서 더 오래 마음을 붙잡는다. 이유를 모른 채 거리만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 앞에서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를 탓한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닌지, 내가 변한 것은 아닌지 혼자서 마음을 들여다본다. 그러나 이런 불편함은 대개 개인의 성격 문제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친구란 원래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변화가 생기면 다른 관계보다 훨씬 크게 느껴진다. 불편함의 크기는 그만큼 가까웠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 불편함은 관계가 무너졌다는 신호가 아니다. 마음이 옅어졌다는 뜻도 아니다. 다만 예전의 친함이 지금의 삶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징후일 뿐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과 친구를 같은 기준 위에 올려놓고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러나 이 불편함은 비난이 아니라 변화를 알리는 신호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젊은 날의 친함은 서로를 깊이 이해해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었다. 그보다 먼저 삶의 모양이 서로 닮아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던 사이였다. 그 시절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고 있지 않았다. 앞날은 아직 열려 있었고 지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것이라는 부담도 지금만큼 크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에 많은 것을 걸지 않아도 되었다. 시간을 내어주는 일도 지금보다 훨씬 쉬웠다.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는 일도 드물었다. 그래서 친구의 부름은 고민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었다. 말도 마찬가지였다. 상대의 상황을 깊이 헤아리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조심 없는 말이 오가도 그 말이 삶 전체를 흔들지는 않았다. 관계는 말 위가 아니라 함께 보내는 시간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젊은 시절을 함께 보낸 벗들이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그들은 예전 이야기를 꺼내며 같이 웃었지만 웃음 뒤에는 예전과는 다른 침묵이 남아 있었다. 그 침묵은 어색함이라기보다 조심스러움에 가까웠다. 이제는 함부로 묻지 않아야 할 것이 있고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정이 서로에게 생겼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각자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자리에 서게 된다. 하루의 선택 하나가 가족과 생계, 몸과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말 한마디, 만남 한 번에도 자연스레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문제는 이 변화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람의 얼굴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목소리도 예전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기준도 그대로일 것이라 착각한다. 젊은 시절의 친함을 기준으로 지금의 친구를 바라보면 불편함은 피할 수 없다. 예전처럼 대하지 않는 자신이 차갑게 느껴지고 예전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친구가 멀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삶의 자리다. 서로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졌는데 같은 거리로 다가가려 하니 마음이 먼저 경계하게 되는 것이다. 젊은 날의 친함은 서로를 특별히 아껴서가 아니라 삶이 아직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사실을 이해하면 지금 느끼는 불편함이 배신도 변심도 아니라는 것을 차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이 깨달음이 사람들을 쓸데없는 자책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보았다. 예전처럼 지내지 못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탓할 이유도 자신을 책망할 이유도 사라진다. 이제 중요한 것은 왜 달라졌는지를 따지는 일이 아니라 달라진 상태에서 어떤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무리가 없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그 지점부터 관계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큰 말이나 노골적인 무례가 아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예전처럼 건넨 태도에서 마음이 먼저 멈춘다. 친했던 친구는 묻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묻는다. 그 질문에는 악의도 없고 해칠 뜻도 없다. 그러나 듣는 쪽의 마음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다. 그때는 이렇게 했잖아. 원래 너는 이랬잖아. 이 말들은 추억을 꺼내는 듯 보이지만 지금의 삶을 과거에 묶어두는 말이 되기도 한다. 젊은 날에는 이런 말이 상처가 되지 않았다. 그때의 나는 설명할 것이 많지 않았고 지켜야 할 것이 지금보다 적었다.
그래서 말은 웃음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정리해 살아가게 된다.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서 멈추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정해두게 된다. 그런데 친구가 예전의 거리로 다가오면 마음은 자연스레 뒤로 물러선다. 또 이런 경우도 있다. 친구가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조언을 건넬 때다. 너라면 이렇게 해야지. 나는 그때 이렇게 버텼어. 그 말은 도움을 주려는 말이지만 듣는 쪽에서는 비교로 느껴질 때가 많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의 처지가 비슷했다. 그래서 경험담은 공감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각자의 삶이 다르고 각자가 감당하는 무게도 다르다. 같은 말이 같은 자리에 닿지 않는다. 불편함은 이런 순간에도 생긴다. 아무렇지 않게 사정을 당연히 여길 때다. 예전처럼 언제든 시간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설명 없이도 이해해 줄 거라 기대한다. 그 기대가 말이 되지 않은 채 태도로 드러난다. 그럴 때 사람은 말로는 웃지만 마음은 다친다.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보다 존중받지 못했다는 감각이 먼저 스친다. 그리고 그 감각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이유로 친구와 거리를 두게 된 사람들을 여러 보았다. 그들은 친구를 미워하지 않았다. 다만 예전처럼 마음을 내어줄 수 없게 되었을 뿐이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책망한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 정도도 못 받아들이는가? 그러나 이 불편함은 예민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해진다. 말 하나, 태도 하나가 삶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계는 더 또렷해진다. 문제는 친했던 친구일수록 이 경계를 눈치채지 못한다는 데 있다. 예전의 친함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믿음이 상대를 편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친했던 관계에서 생기는 불편함은 대개 이런 방식으로 시작된다. 상대는 변하지 않았다고 느끼지만 나는 이미 다른 자리에 서 있다. 그 간격을 설명하지 못할 때 마음은 조용히 거리를 만든다. 이것은 정이 식어서도 아니고 사람이 나빠져서도 아니다. 각자의 삶이 이제는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이 신호를 무시한 채 예전의 방식만 고집하면 관계는 서서히 숨이 막힌다. 그래서 사람은 멀어지기를 선택한다. 싸우지 않기 위해, 서로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물러서는 것이다. 사람들은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먼저 원인을 찾으려 한다. 누가 변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먼저 멀어졌는지를 따져보려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질문은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든다. 나는 유배지에서 관계가 어긋난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대부분 누가 옳은지를 밝히려다 서로의 마음을 더 멀리 놓았다. 그러나 조용히 지켜본 끝에 나는 다른 생각에 이르렀다. 관계의 불편함은 대부분 잘못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각자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 차이를 잘못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관계는 견디기 어려워진다. 젊은 날에는 관계가 삶보다 앞에 있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자신을 확인했고 관계 속에서 힘을 얻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관계를 먼저 지키려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삶을 먼저 지키게 된다. 몸이 상하고 마음이 지치고 하루의 여유가 줄어들수록 관계는 삶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이 변화는 차가워짐이 아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예전의 기준으로 지금의 자신을 판단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변했다고 책망한다. 그러나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자기 삶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무 생각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던 시절에는 이런 불편함조차 느끼지 못했다. 경계가 생겼다는 것은 삶을 지키려는 마음이 자라났다는 뜻이다. 나는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이 감정이 상대를 밀어내려는 마음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지키려는 신호인지를 조용히 살폈다. 대부분의 경우 불편함은 관계를 끊고 싶어서가 아니라 관계를 예전처럼 유지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 달라졌다는 신호였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사람은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추다가 마침내 관계 자체를 피하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을 어디에 두느냐다. 참아서 눌러두면 마음이 닳고 분노로 바꾸면 관계가 깨진다. 그러나 이해로 옮기면 관계의 자리가 조정될 수 있다.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해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도 그것이 곧 정이 식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지금의 삶에 맞는 거리로 옮겨갔을 뿐이다. 나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사람들이 관계를 지키려다 자신을 잃는 모습을 여러 보았다. 그들은 착했고 정이 깊었지만 결국 지쳐 사람을 피하게 되었다. 관계는 지키는 것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놓아주는 방식으로 오래 남는다. 불편함을 인정하고 거리를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 관계를 가장 오래 끌고 간다. 이 불편함은 관계의 끝이 아니다. 관계가 다른 모습으로 자리를 바꾸고 있다는 알림에 가깝다. 이 신호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람은 자신도 지키고 관계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친했던 친구가 불편해졌을 때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말라 말하고 싶다. 이 불편함이 무엇을 지키려는 신호인지 먼저 바라보는 것이 지혜에 가깝다. 관계는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삶이 움직이면 관계도 함께 움직인다. 그 변화를 배신으로 여기지 않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사람들은 관계가 불편해지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묻는다. 말을 꺼내야 하는지, 거리를 둬야 하는지, 아니면 참고 지나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저울질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다. 태도가 정리되지 않으면 어떤 선택도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한다. 친했던 친구가 불편해졌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관계를 되돌리려는 마음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바라보려는 태도다.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관계는 과거의 친함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지금의 삶이 그 자리를 정한다. 많은 사람들은 친구와의 관계를 추억 위에 올려두고 판단한다. 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관계는 기억의 밀도로 이어지지 않는다. 현재의 삶이 허락하는 만큼만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에서는 설명하려 애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모든 불편함을 말로 풀어야 한다고 믿으면 관계는 오히려 더 무거워진다. 말이 없어서 멀어지는 관계도 있지만 말이 많아서 지쳐버리는 관계도 있다. 말하지 않는 거리 역시 관계의 한 형태다. 나는 유배지에서 말을 줄이며 관계를 지켜낸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다. 그러나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았기에 관계는 오래 남았다.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가 아니라
각자의 삶에 이미 충분한 무게가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였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대의 크기를 조정하는 일이다. 예전처럼 항상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가장 쉽게 상하게 만든다. 기대는 보이지 않지만 상대에게는 부담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기대를 줄이는 일은 정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정을 오래 두기 위한 선택에 가깝다. 모든 관계를 같은 거리로 유지하려 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친구는 자주 보지 않아도 편하고 어떤 친구는 가끔만 마주해야 서로를 존중할 수 있다. 거리가 생겼다고 해서 관계가 나빠진 것은 아니다. 때로 거리는 관계를 살리는 가장 조용한 장치가 된다. 불편해진 친구에게 굳이 예전처럼 다시 다가가지 않아도 된다. 서운함을 억지로 풀어내려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의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충분히 유지된다. 나는 관계 앞에서 늘 한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 만남이 지금의 내 삶을 해치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지탱해주고 있는지다. 이 기준은 사람을 함부로 가르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을 지키게 해준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선택이 된다. 의무도 아니고 증명해야 할 대상도 아니다. 그래서 관계 앞에서는 조금은 단정해져도 괜찮다. 그 단정함은 사람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한 태도다. 친했던 친구가 불편해졌다면 그 관계를 억지로 붙잡을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서둘러 끊어낼 필요도 없다. 다만 지금의 나에게 맞는 자리로 조용히 옮겨두면 된다. 관계는 항상 가까움으로만 증명되지 않는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거리에서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기도 한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애씀보다 정리다. 더 잘하려 하지 말고, 더 이해받으려 애쓰지 말고, 지금의 삶에 맞게 관계를 두는 지혜가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관계를 다루기 시작하면 불편함은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된다.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기준 말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시간들이 남는다. 가까웠던 날들, 아무 설명 없이도 웃던 시절, 굳이 경계를 세우지 않아도 편안했던 순간들이다. 그 시간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의 삶과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을 뿐이다.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삶이 흘러온 방향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사실을 자주 떠올렸다. 함께 웃던 벗들과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한 채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야 했던 날들이 길게 이어졌다. 편지를 주고받던 인연도 있었고 아무 말 없이 소식이 끊긴 인연도 있었다. 그때마다 마음 한켠에서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자꾸 묻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다른 것을 보게 되었다.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반드시 마음의 변심 때문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삶이 놓인 자리가 달라지면 관계도 그에 맞게 자리를 옮긴다. 오래된 인연들이 서로를 지나치는 모습을 나는 여러 보았다. 그들은 등을 돌리지 않았고 서로를 헐뜯지도 않았다. 다만 예전처럼 같은 길을 걷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그 모습은 차갑다기보다 담담해 보였다. 더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서로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알게 되었다. 관계는 항상 함께 있음으로만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하지 않는 선택 속에도 존중은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친했던 친구가 불편해졌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정이 식었다는 고백도 아니다. 그저 삶이 이전보다 깊어졌다는 표시에 가깝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진다.
몸의 리듬과 마음의 여유, 하루를 견디는 방식까지 예전과 같지 않다. 그래서 관계도 그에 맞게 자리를 옮긴다. 예전처럼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도 괜찮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 안부를 묻는 말이 조금 짧아졌다고 해서 마음까지 멀어진 것은 아니다. 그 변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사람이 살면서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관계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으려 애쓸수록 마음이 먼저 닳는다. 사람들은 관계가 달라질 때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원인을 찾으려 한다. 누가 먼저 변했는지, 누가 더 서운해했는지를 따져보려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잘못은 없다. 삶의 방향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관계는 짐이 된다. 나는 오랜 시간을 살며 관계를 붙잡느라 자신을 잃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착했고 정이 깊었으며 끝까지 잘해주려 했다. 그러나 끝내 마음이 먼저 닳아버렸다. 관계는 희생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 서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머무를 때 비로소 오래 간다. 지나치게 애쓰는 마음은 관계를 살리는 대신 숨막히게 만든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관계 앞에서는 조금 느슨해져도 괜찮다. 항상 같은 거리를 유지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예전의 온도를 억지로 되살리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남아있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떠나간 인연을 미워하지 말라. 그들 역시 그대의 삶을 한때는 충분히 밝혀주었다. 함께 웃던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이미 그 인연은 자기 몫을 다했다. 지금 곁에 없다고 해서 그 의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인연을 끝까지 데리고 갈 수는 없지만 모든 인연은 지나온 길 어딘가에 자리를 남긴다. 그 자리는 지금의 그대를 만드는데 분명히 쓰였다. 그 자리를 애써 메우려 하지 말고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않아도 된다. 빈자리는 때로 삶이 숨쉬는 공간이 된다. 사람이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자리이기도 하다. 나는 이제 관계를 이렇게 바라본다. 함께 할 수 있을 때는 고맙게 여기고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조용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관계가 줄어든 자리에 허전함이 남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허전함은 잘못이 아니라 성장의 흔적이다. 삶이 한 겹 정리되었다는 표식에 가깝다. 친했던 친구가 불편해졌다는 사실은 삶이 그만큼 단단해졌다는 증거다. 지켜야 할 경계가 생겼고 마음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게 되었으며 관계를 삶 안에 두는 법을 배웠다는 뜻이다. 그러니 남아있는 인연을 조용히 아끼며 살고 떠나간 인연을 마음속에서 편히 쉬게 두어라. 그것이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가장 단정한 예의다.